자, 오늘은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평소 때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 밤에 선생님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새벽에 열도 나고 거의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아침에 잠깐 한숨 잠들어서 열 떨어지고 나서 나왔어. 나오면 안 돼. 원래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나오면 안 되는 날인데 나왔어. 오늘 촬영 끝나고 나서 일은 촬영 끝나고 나서 생각하려고 약속 지키려고 나왔어. 왜냐면 나는 메가캐스터니까 누군가 야 곽동영이 뭐야?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메가스터디 영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요? 그 있어 메가스터디에 캐스트 맨날 찍어 올리는 캐스트 중독자 한 명 있는데 막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 나름 슈퍼루키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늘 주제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순간. 선생님이 수험생활 전체를 관통해서 진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 몇 가지를 추려봤어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썰 좀 풀어달라고 하도 막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대들을 위해서 오늘 선생님, 예,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볍게 한번 듣고 기분 좋게 영감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니까 내가 모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었던 그런 태초의 말 같은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뭔가 사연이 생기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 그런 공간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공부에 그렇게까지 내가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고, 난 진짜 평범. 근데 시골에서 막 이사를 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뭔가 좀 소극적이고 잘난 것도 없고 집안 형편도 막 그렇게 좋았던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전 항상 약간 좀 뭐랄까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막 뭔가 내세울 건 없는 그런 평범한 친구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우리 반에 진짜 이쁜 여학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진짜 이쁜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S땡땡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니셜로 S땡땡. 예, 지금은 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 안 된 지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 S땡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우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당시 내가 볼 때 내 눈에.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S땡땡이 전교 5등으로 입학을 했대. 우리 학교 전체 막 400명, 500명 되는 애들 중에서. 아니,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어떤 매력이 있으면, 아니, 공부라도 좀, 성적이라도 좀 별로 평범해야 뭔가를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막 뭔가 붙여볼 여지가 있는데, 와, 근데 한 반에 한 5명씩은 걔를 좋아해. 전교의 모든 학급 클래스에서. 가끔씩 선배들도 막 구경 와. 근데 거기에다가 공부까지 그렇게 넘사벽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거의 다 성격도 밝고 착해. 그러니까 뭔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애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긴 있는데 당시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막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는 뭔가 아무것도 없고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근데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하나 깔끔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뭔가 특별해 보였어. 그때는 학교에 가면 다른 요소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대접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도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 미친놈처럼 했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가버렸냐면 안 하던 공부를 막 진짜 학교 끝나고 나서부터 밤에 1시, 12시 막 그때까지 중학생 1학년이 자기 의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친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때잖아.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같이 막 선행 많이 하고 학원 많이 다닐 때가 아니니까. 근데 성적이 그냥 빡 올라가서 그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뒤에 봤던 학교 시험에서 정말 놀랍게도 선생님이 전교 3등을 한번 찍습니다. 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놀랍고 통쾌한 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는 그때까지도 소심해서 그 친구한테 말도 한번 못 걸어보고 있었어. 근데 힐끔힐끔 그냥 보는 거야. 지나가면 말도 못 붙여보고. 근데 점심시간에, 어느 날 진짜 점심시간에, 늦여름에 점심시간에, 가을이었나? 늦여름이었나? 공부를 하고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책을 보고 있죠. 근데 갑자기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 빨간색 코카콜라 캔을 내 책상 위에다가 탕 찍더니, 야, 쉬는 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너도 좀 쉬어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못 이기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과목별로 공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나한테. 두둥. 아.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책을 보고 있을 때 그 눈앞에서 시야에서 코카콜라 캔이 쾅 떨어졌던 그때가 잊히질 않아요. 예. 그 인생에서 마치 운석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달까? 내 책상 위로.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면 좋은 친구로 잘 지냈습니다. 아,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너무 소심해가지고 막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졸업할 때까지 표현을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한번 다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난 건 아니고 옛날 이제 그리운 동창 친구로 만나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그때 굉장히 좋아했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 참 그립네요.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 나는 인생 살면서 진짜 좋아했던 여성분이 3명이 있었어요. 내 생각엔 이제 3명이야. 마지막에 좋아했던 사람까지 3명인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랑 다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다 깨졌거든. 끝에 가면 어떻게든 다 깨졌거든. 근데 그 3명을 좋아하면서 엄청나게 강해졌어. 나는 연애에 실패하면 강해지는 남자예요. 예를 들면 이때 처음으로 전교 등수 안에 들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했던 사람 때문에 경찰대랑 서울대 경희학부를 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아했던 사람 때문에 최근에 작년 대비 선생님이 인간 강사로서 엄청나게 로켓 상승을 해서 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각성을 해버렸어요. 강사로서 진각성을. 참 그래. 그래서 슬프지만 고마운 사연이야. 슬프지만. 예,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노력을 해서 매력을 키우시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들 책상 위에다가 콜라캔 딱 내려 찍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매력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내가 수학이 처음으로 100점이 떴던 날이 있어. 내 인생 수학 첫 100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극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대치동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수학 100점을 맞겠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이게 놀랍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인생 기적이라고 생각해. 이게 전체를 토탈해서 제일 신기한 일이야. 그러니까 뭐가 신기한 일이냐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서 그 겨울에 수학학원을 가라고 학원비를 어려운 형편에 한 달, 2달치를 마련을 해주셨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 그리고 그 영수증을 어머니 갖다 보여드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환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물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도서관 다니면서 했지. 근데 그 당시에 용돈을 마련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그런 거 다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그 중3, 고1 넘어가는 겨울방학을요. 진짜 화려하게 보냈어요. 내가 먹어보고 싶었던 거 다 사 먹어보고 혼자 용감하게 가.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중학생이 와서 혼자 주문해. 2인분 주문해가지고 다 먹어보고 갖고 싶었던 거나 사고 싶었던 것도 사. 근데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숨겨놔. 막 그러다가 막 그랬던 막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막 떠올라요. 예, 100% 풀스토리는 나중에 한번 제가 뒤지게 두들겨 맞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올라가서 학교 들어가 봤는데 나는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배워서 예습 복습 잘하면 점수가 나와. 근데 수학 같은 경우 고등 수학이 그게 아니잖아요. 미리 3번, 4번 이상 돌려보고 유형 문제나 기출문제집까지 숙달을 아예 시키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거기에 맞춰서 나가버리더라고.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나 1, 2단원 예습을 해왔는데 3단원부터 진도를 나간다는 거야, 오늘.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나의 은사님, 그때 그 수학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얘들아, 이거 1, 2단원은 방학 때 공부 많이 했을 거니까 우리 3단원부터 나가도 되지? 근데 친구들이 다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나의 수포자의 길이, 수포자의 길이, 수포자의 길이. 딱 인생 내림길.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의 어둠의 시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무슨 착각을 했냐면 친구들도 오늘 학교에서 그걸 처음 배운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한번 선생님 설명 들으면 막 응용 문제를 풀어. 나는 못 풀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착각을 했냐면 나 바보구나. 애들이 다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다들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순진하게. 근데 진짜 바보 같죠. 지금같이 인터넷이 활성화가 됐던 시절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인강 회사도 없고 EBS를 뭐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로 보던 시절이야.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열등하다, 수학적인 재능이나 능력 자체가 열등하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때 자괴감과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아예 놓아버려요. 1년 반 가까이를 수학 공부를 놓고 모든 공부를 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소설책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국어는 잘했어. 국어 공부 안 해도 거의 90 몇 점이었어요. 항상 국어는. 하도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소설책 보고 막 무협지 보고 만화책도 보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수학 문제 막 나와서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못 풀면은 그냥 빠! 야구선수처럼 선생님들께서 어마무시한 그런 둔기로 정신이 번쩍 들게 사랑의 터치를 해주셨었거든요. 사랑이 잔뜩 담긴 터치야. 그거 막 한 번 터치를 당하고 나면 막 감사의 약동 같은 눈물이 막 줄줄 흘러. 너무 고마운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데가 아픈 것 같고 막 화끈화끈한 그 기분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때는 막 야망과 폭력의 좀 그런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 그랬었어. 나는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는 공부를 완전 놓아버리고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경찰대학 합격생이고 서울대학 경영 합격생이고 연세대 합격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정시로 뚫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모범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한번 형광핑크로 염색을 하고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깡으로 밀렸어요. 저항과 거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 나의 운동화는 완전 새빨간색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울면서 뛰어가서 주워왔던 그런 사례가 있어. 여튼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막 하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학교 끝나면 그 당시에 시내라고 표현했거든. 시내 나가가지고 노래방도 가고 막 옆 학교 여학생들이랑 만나가지고 놀기도 하고 흔히 양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 있죠. 치로 끝나는 그런 생활들을 좀 했었지. 1년 넘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진짜 환멸감이 들었어.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요리사를 해야겠다. 나도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절대 미각이 좀 있어. 지금도 그쪽으로는 되게 발달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퇴하고 식당 가가지고 일 좀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돈 좀 모아가지고 난 친구들이랑 돈 모아서 조그맣게 식당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친구들이랑 역할을 나눠가지고 공동 창업해가지고 돈 똑같이 엠빵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순수한 생각을 했지. 그랬는데 자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나를 현명하게 낚아주셨어요. 야, 아직 2학년 마칠 때까지 6개월은 있으니까 너 나중에 뭔 일을 하더라도 야, 이번에 겨울방학 때까지만 학교 있어. 학교 와서 놀아. 공부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대신에 겨울방학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가. 새학기 바뀔 때. 이렇게 중간에 나가면 학급 분위기에 쳐.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순수한 마음에 바보같이요. 지금 같으면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안 했겠지.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야. 나는 거기서 혹한 거야. 내가 아무리 학교를 떠나도 얘네들한테 나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연말까지 그냥 남아있기로 했는데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냥 너무 심심해요.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우리 밤 12시까지 잡아놓는데 또 도망가면 학급 분위기를 해친다고 하면서 그 러블리한 핫한 터치를 풀스윙으로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도망도 못 가겠고 심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뭘 했느냐.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어느 날 결정을 해요.
내가 수학을 못해서 수포자가 돼서 학교를 떠나니까 내가 진짜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암기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국어도 잘해. 그러면 이게 유전적으로다가 수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내가 수학을 왜 못하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요, 실험을 해봐요. 1, 2, 3단원의 기본서, 그땐 정석을 많이 봤거든? 정석하고 인강이 없으니까, 메가스터디 같이. 기출문제집, 막 십몇 개념 모아져 있는 거를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1단원부터 3단원까지를 계속 반복을 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선생님, x가 실수인데 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여러분, x가 실수인데 x의 제곱은 왜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봐라, 실수는 양수와 음수와 0으로 나눌 수 있지? 근데 양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크고 음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크고 0을 제곱하면 0이다. 박수 쳤어. 난 너무나 명쾌한 설명이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러 갔다는 거야. 내가 실수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 중학교 때도 실수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겠네. 잘 기억 안 나. 어쨌든 그래서 수포자였는데 1, 2, 3단원만 뱅글뱅글 빡 돌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해도 하나도 안 가가지고 막 외우면서 봤는데요. 반복하다 보니까 10%, 10%, 10%씩 점진적으로 아는 것들이 늘어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와 암기가 막 혼용돼가지고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암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뒤죽박죽 섞이다가 한 대여섯 번째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쫙 뚫리더니 나중에는 PDF처럼 머릿속에 그림처럼 암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해. 낯선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풀리는 거야. 해당 단원의 문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낯설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도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기본서에 나오는 개념 그대로 써먹고 기출문제에 언젠가 어디선가 봤었던 응용법이 살짝 변형돼서 나오는 거거든? 집중해서 주의만 기울이면 안 놓칠 수 있거든? 풀려. 근데 내 생각대로 이게 답이 뭔가? 설마 해가지고 딱 봤는데 진짜 답이 맞는 거야. 뭐지? 그래서 그 뒤에 4단원부터 6단원까지로 실험을 한번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다시 돌려요. 모르는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친구들이 막 한심하게 나를 쳐다봐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불쌍하게 쳐다보세요. 아이고, 이 자식아,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애잔한 그 표정이 있었어. 다정한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1학년 때 수학 담임 선생님은 내 평생의 은사님이에요. 나를 아무리 사고 쳐도 예뻐해 주셨었어. 항상 그리워. 우리 전주 신흥고 손땡땡 지금 퇴직하셨던 수학 선생님, 예, 사랑합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내가 이런 수학 질문 많이 갖고 갔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쉬는 시간에 얼마나 귀찮으셨을 거야. 그리고 4, 5, 6단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또 돼. 그 뒷단원도 돼. 이러다가요.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아침 6시, 7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를 난 어차피 나중에 식당으로 난 요리사 될 거니까 나 자퇴할 거라고 맘 먹고 다른 공부를 올스톱 해놓고요. 수학만을 하루 종일 돌렸으니까 그 6개월의 기간이 남들이 아무리 못해도 2년 이상을 풀로 돌릴 만한 수학량을 그때 해치워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는 매달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도 학교를 나갔는데 12월 달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눈이 막 내리던 날이었어. 첫눈 가까이, 그러니까 흔치 않았던 눈이었어. 눈을 보고 너무 뭔가 예쁘게 보였으니까. 눈발이 막 흩날렸던 바로 그날에 채점을 하는데 나 다른 과목 채점도 안 해. 수학만 채점하거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내가 공부하는 걸 지켜보더니 와, 이 새끼 막 채점할 때마다 친구들이 곽동영 하면서 해가지고 오늘 몇 점이야 하면서 와가지고 같이 놀던 무리들이 와서요. 채점하는 걸 지켜봐 주는데 동그라미가 계속 쳐지는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20번 때 넘어가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때도 30번이었나? 아마 30번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마지막 번호 때 문제에다가 모의고사 보고 동그라미를 탁 쳤는데 그때 나는 와!
그리고 친구들도 다 같이 와!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 같이 와! 근데 막 와 하는데요.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근데 그 벅찬 감동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뛰쳐나갔어. 교실 밖으로.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을 한 바퀴를 막 뺑뺑 눈이 오는데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어. 나는 그때 무법자였거든. 이제 곧 한두 달 뒤에 학교 그만둘 걸로 거의 확정이 돼 있어서 이제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무법자였는데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요. 그때 매점 아주머니께서 뭔 일이냐고 막 물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수학을 100점을 맞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해 주셨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이었어. 내 생각에는. 운도 좋았고 그때 모의고사가 역대급 쉽게 나왔었어. 근데 나는 그게 운명 같아. 나를 위해서 한번 쉽게 나온 거야. 내가 인생 바뀌게 뭔가 초월적 뭔가 존재의 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용기를 주려고.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 왜냐? 나 바보 아니었던 거야. 이게 운명도 아니었고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파죽지세였죠. 여러분 수학 잡았어 내가. 근데 영어를 못 잡겠어. 탐구를 못 잡겠어. 그냥 미친 듯이 내 달렸어요. 집착과 광기. 돌진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공부할 때 다 비웃고 며칠이나 가나 보자 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더라고. 성적 안 나와도 괜찮아. 넌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성적이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고3 5월 달에 그때가 처음으로 전교 1등이자 전라북도 전체 수석을 했을 때인데 내가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탈진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푸니까. 탈진을 했는데 청소 시간에는 그래서 항상 엎드려 있었거든. 청소하고 나서. 근데 이제 내가 엎드려 있는데 우리 교실 뒤쪽에서 친구들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당시에 내가 정말 동경에 맞지 않던 우리 학년 전체 최고 강자, 문과 탑, 부동의 전교 1등 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이땡땡이라는 친구가 교실 뒤에 와서 우리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곽동규 모의고사 잘 봤대? 이번에 몇 점이래? 라고 물어보더라고.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우리 반에 와서 나 같은 존재를 의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대화가 나와. 아, 그럼 넌 몇 점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 380 몇 점이래. 그런데 내가 엎드려서 생각을 했을 때 좋았어. 내가 잡았어. 처음으로 잡은 거야. 근데 이게 티나게 벌떡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나갈 때까지 이렇게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어.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그 시험에서요, 제가 전교 1등만 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진짜 운도 좋았겠지만 전라북도 남학생 전체 수석을 해버렸어요. 진짜로 공부 시작하고 나서 12개월 딱 찍는 그 시점에 그 사이에 공부하다가 탈진해가지고 2번 쓰러졌고 1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는 분명히 잠든 것 같은데 뒤로 떨어졌대요. 쿵 하고.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랬었어.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 광기와 집착.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신났었어. 나는 진짜 신났었어. 나 바보 아니었어. 나는 진짜 운명대로 사는 건 줄 알았어. 내가 정해진 대로.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어느 날 와사삭 부서지는 거야. 그리고 그 바깥이 보여요. 나 저희가 천장인 줄 알았는데 그 위가 보이는 거야. 올라갈 힘도 있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진짜 전율이었죠. 그리고 이제 교무실에 불려갔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성적표 나온 날 농담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석이 나오면 학교 전체에서도 경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학교에서 비중이 높을 때거든. 지금 내신 시험 이상으로. 학교끼리도 경쟁이 붙어. 그걸로. 그래서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야, 곽동야!
이번 시험 뭐 누구 거 컨닝했어? 막 하면서 장난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트 있게 받아치면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1등인데 누구 걸 보고 베꼈습니까? 베꼈겠습니까? 이런 멘트를 한번 멋있게 탁 날렸더니 선생님들께서 자,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수석 나왔다고 하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해가지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진짜 등골에 소름이 빡!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저 자리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거든? 교무실 불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1년 뒤에 거기서 박수를 받을 줄이야.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누구 시험지를 컨닝했겠습니까? 누구 시험지를. 모의고사에서 그것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시간이 쭉 흘러. 그래서 현역 때는 연세대 합격하고 서울대 법대도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보다 5점 높은 점수가 나왔었어. 근데 나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점수는 떨어져서 그게 그렇게 잘 본 시험인지 몰랐어. 지금처럼 모의 지원 같은 것들이 없었어.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배치표를 보고는 망했다고 생각해서 원서 접수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캐스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재수해서 경찰대 합격하고, 그리고 서울대 경영 합격하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경찰대 1차 합격한 날이 지금 생각해보면 또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최종 합격 아니고 1차 합격. 나는 그때까지는 내 인생에서 뭔가 증서로 된 뭔가 문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날 경찰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고시원에서 러닝셔츠 차림에 머리도 막 더벅머리에다가 안경 쓰고 막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리에 막 털 송송 나 있고 이 페인 모드로 컴퓨터에 500원짜리 동전 넣고 10분 쓰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딸깍 해가지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경찰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을 딱 들어가서 이제 스크롤을 내리는데 아 이거 무서워서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그 바로 윗지역 바로 그 다음이 전북. 그래서 스크롤을요 눈 감고 탁 내려놨어. 그리고 손 떼고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탁 떴는데 잊어버리잖아. 전북 12번 곽동역. 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고시원 떠나가게끔 소리를 지르고 그 고시 공부하는 아저씨들한테 혼났어. 근데 이제 나중에 사연을 듣고 나서 다들 축하해 주셨어. 그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그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마음속에 그 신남이. 슬리퍼 신고 런닝셔츠 흰색 메리아스라고 하죠. 그것이 입은 채 내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 기운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슬리퍼 신고. 그래가지고 뛰어가서 전화를 하면 되는데 굳이 뛰어가서 어머니한테 합격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지. 진짜 인생 살면서 그때만큼 짜릿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최고였어요. 그리고 뭐 최종 합격 때도 좋긴 좋았지만 이때가 합격 관련해서는 최고로 기뻤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모교 방문 가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에 공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다. 너가 지금 모의고사 220점대 나오는데 서울대 경영이나 경찰대를 목표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실패할 거 나중에 상처를 안 받으려면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라 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요.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상처였어. 내가 수학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내가 왜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물론 나를 상처를 안 주려고 하신 말씀이셨겠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송충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에는 합격해서 멋있게 제복 입고 가서 그날 모교방문 5월달에 3월달인가 5월달인가 경찰대 학생들 학교 가서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후배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때 제복 칼각 잡고 딱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도 거수경례를 한번 축석 하면서 바쳤지.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안아주시더라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송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송충이 아닐 거예요. 내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재밌게 하려고 약간 살짝 과장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있지.
예를 들면 사랑과 열정을 담은 터치 막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웃기게 하려고 한 거지. 근데 객관적으로 팩트는 전부 다 사실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220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390점대 찍고 서울대 경영 합격하고 경찰대 합격할 때까지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은 그 중간에 있어요. 나보다는 거의 대부분 나은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있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왜 못하겠습니까? 왜?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지. 간절함. 얼마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바라는 멋진 모습 이루고 싶은가? 근데 여러분 지지 마세요. 19살, 20살 먹었었던 곽동영만큼 여러분들 다 멋지고 소중한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인생에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 한번 인생 특별하게 살아요. 평범한 노력으로 절대로 특별한 결과 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으면 그냥 기존의 내 삶을 다 갈아 넣을 각오를 해야 돼. 우선순위란 걸 생각해봐. 명절 때문에 못했어요. 학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 너는 뭐 때문에 못하겠구나. 실패하겠구나.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대답해 줄까요? 아니지. 뭐 때문에가 어딨어.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거든. 그런 일에는 변명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제1에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세요. 그렇게 인생을 일정 기간 쭉 누적시키다 보면 내가 언급했었던 이런 일들보다 훨씬 더 멋지고 설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멋지고 화려한 그런 환상적 순간들로 인생들 가득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즘에 굉장히 또 짜릿해요. 영어 강사로서 선생님이 요즘에 굉장히 여러분 퀀텀 점프 중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 대비로 올해 1월달에 선생님 깔끔하게 400% 5배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온 더 라이즈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 됐을 때 여러분들은 성적 쫙 올려서 목표 전부 다 달성하시고 저도 목표했던 바 전부 다 달성해서 마지막에 우리 길 가다가 만나면 슬램덩크에 나오는 강백호나 서태웅처럼 멋있게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내 앞에서 문득 오른손을 번쩍 들면 나는 제자분이라고 생각해서 메가스터디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오른손 번쩍 들고 하이파이브 해드리겠습니다. 길 가다가 저 사람 곽동영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찰싹 하이파이브 한번 해드릴게. 근데 서로 그렇게 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멋진 업적을 꼭 올해 연말까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었네. 점심밥 먹는 시간이나 저녁밥 먹는 시간 이미 다 지났을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댓글을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힘들면 듣는 노래 하나씩만 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거 공부할 때는 특히나 국어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노래 안 듣는 게 가급적 좋아요. 그리고 수학 개념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도 독해 까다로운 거 할 때는 음악을 안 듣는 게 좋아. 그런데 너무 기운 없고 우울할 때 또는 쉴 때 이럴 때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좀 몸을 활성화시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되게 현명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들 좀 댓글로 쭉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영상 보고 댓글 쭉 넘기면서 좋은 노래 같은 것들 플레이리스트 좀 얻어갈 수 있게 이런 리스트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하면요. 여러분 선생님 잠 깨는 방법 영상이 드디어 오늘부로 댓글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박수. 이야 신난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것처럼 그 네이버의 해피빈이라는 곳에 가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뭐 수술비가 필요한 어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 이렇게 조부모님들 모시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꼬맹이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린데
옛날에 곽동영보다도 훨씬 더 어리고 하지만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그런 친구들 위해서 평소 때 기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선생님은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불의의 사고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선생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제분이 2명 있어서 이 자제분 2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후원을 해주기로 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매달 후원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외에도 후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당장에 기존에 후원하고 있던 데들이 있어서 후원을 확 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댓글 1000개가 되면 우리 메가스터디 댓글 달아주신 학생분들 합격 기원. 예, 합격 기원으로 왜 그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업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 기원으로 선생님이 해피빈에 정기적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예, 소액을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댓글을 막 룰을 달아주시는데 여기 룰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댓글을 볼 때 막 328, 329, 330 이런 댓글은 이제 앞으로는 안 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댓글 다는 거는 서로 소통하고 그 글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자극을 받고 선생님이랑 소통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댓글 개수를 채우기 위한 댓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뭔가 답글을 달 수 있게끔 소통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의미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캐스 영상 오른쪽 위에 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 공유하기 버튼이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 딱 클릭해서 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좀 널리 알려야 돼. 이 사람 좀 떡상시켜야 돼. 막 이런 막 마음속에 막 뭔가 타오르는 욕구 같은 게 느껴지면 참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면 병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단톡방에도 뿌려주고, 예. 영어 어떤 강의 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보내주고 하면서, 예. 선생님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고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만들고 좋은 일 하는데 크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앞으로도 그래서 선생님이 확실히 1000개 이상 댓글 나오면요 이렇게 뭔가 소소하게 이벤트를 할 거야. 근데 이제 1000개 이상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겠다라고 하기보다 그때그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로 공약을 그때그때 한 번씩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기부랑 봉사 관련된 공약들을 해서 꾸준히 어려움 있는 사회의 이웃들하고 나누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고 요즘에 뉴스 보면은 온갖 무섭고 안 좋은 얘기들 많잖아. 근데 어쨌든 선한 영향력이나 긍정적인 어떤 포지티브한 어떤 소식을 우리가 접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작지만 이렇게 일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한 오타쿠로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런 멋진 순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 가득 한번 채워봅시다. 감사합니다.